병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한자를 공부하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인이 들어간 한자, 사람인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글씨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많은데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제별로 좀 나눠봤는데 4번 영상, 4번에 한번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사람인 설명 좀 드리고 사람의 유별이나 형체에 따라서 사람인을 조금 구분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한자 공부법을 또 붓으로 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사람의 유별이나 사람의 형체를 조금 주제로 하면서 모두 사람인 부스가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인자를 보시면 이렇게 각골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옆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점점점 해서 지금의 우리가 이 모습으로 보지만 변형됐다는 걸 살짝 보시면 좋겠고, 부수는요 보통 뜻을 담당합니다. 한자는 뜻과 음을 동시에 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부스가 들어가면 사람하고 관계되는데 모양이 좀 변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알아두셔서 왼쪽으로 올 때는 변이라는 명칭을 해서 사람인 변이나 인변이라는 말로 써서 사람들이 구분하면서 읽어줍니다. 사람인이라고 쓸 때, 다른 사람인이라고 쓸 때, 인격이라고 쓸 때 총 3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람이라고 구분하면 인민, 인류, 인재, 타인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면 여인상약이라고 해서 남과 더불어 서로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몸기와 이게 1인칭과 사람인이 나오면 거의 다른 사람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격이라고 한다든지 사람의 됨됨이라 할 때 씁니다. 보통 사람인이냐 다른 사람인이냐 이 구분만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사람의 유별, 사람의 형체 했기 때문에 중걸준, 중걸걸, 호협할혀, 부처불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 꼭두각시, 중, 승, 원수그, 제후후 이렇게 사람의 어떤 형체, 사람의 종류별로 나눠봤습니다. 종복, 선비유, 신선성, 광대배, 동료로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중걸부터 보겠습니다. 뭘 중걸이라고 하나요? 아주 잘생기고 등치 좋고 아주 사람들한테 눈길을 갈 만한 체격을 갖고 이런 사람들을 중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걸음조차도 달랐다고 합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뒷짐지고 이렇게 걷듯이. 그래서 천천히 걷다라는 이게 발음을 주고요. 그런 천천히 걸어가기만 해도 튀는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걸, 준수, 준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사람인변을 써야겠습니다. 준덕 이런 식으로. 준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걸은 어떻게 쓰냐 해서 바로 아래다 배치를 해봤습니다. 뒤에 있는 게 걸인데 회가라고 해서 닭이 이렇게 걸터 앉는 그 나무 있죠? 예, 그거 회입니다. 중걸걸은 여기서 발음을 했지만 횟대 걸자가 걸, 사람은 중걸인데 보통 사람들이 좀 잘생기거나 좋다고 하면 사진을 현상해서 뒤에다 걸어놓는 것처럼 횟대에 걸어놓다. 아주 특별해서 사람들을 보게끔 해서 높이 떠받들다. 그런 사람들이 중걸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걸자, 걸출, 중걸, 호걸 이럴 때 쓰는 걸자입니다. 다 좋은 말로 씁니다. 그 다음 한자 보시면 호협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협한 사람입니까? 보통 의리 있는 사람 또는 용기 있는 사람, 불의를 보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호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협자가 발음을 주지만 뜻을 조금 도와주게끔 해석을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의리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협객, 의협심, 호협 할 때 호자도 상당히 좀 등치가 크고 호걸 할 때 쓰는 호자입니다. 그래서 호협이라는 것은 의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붙여보겠습니다.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불자가 발음을 줬는데요. 사람 중에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신이에요. 신. 그래서 부처인데요. 불경, 불상, 불타, 불념해서 불교 용어로 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분이죠. 꼭두각시 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사람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무당들 보면 애기 귀신 들어가면 애기 말을 하고 할아버지 귀신 들어가면 할아버지 말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신들리면.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간 대로 내 몸이 따라하는 것, 그 따라한다는 말에서 꼭두각시를 본떠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허수아비라고 하고 남의 앞잡이를 당하는 사람들을 괴뢰정부라든지 기괴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때 여기에 보시면 괴기하다, 괴기하다, 꼭두각시 따라한다, 귀신 들렸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중승인데요. 아까 부처부라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수도승인데요. 여기에 일찍 증자가 발음이 승자로 바뀐 것 같아요. 승자, 증이 승으로 바뀌었고요. 일찍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시다라고 해서 승에다가 높임말로 님을 붙여줍니다. 승님을 계속 전달해서 말이 전해지면 어떻게 들려요? 스님이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한자에서 온 말인데 한글처럼 스님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승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 승무, 고승 이럴 때 중승자입니다. 일찍 무엇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원수구자는요. 쉽죠? 9구가 발음을 하고 있는데 원수가 많아요. 몇 명이나 돼요? 9명이나 돼요. 너무 많은데요. 원수가 살면서 한 명만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9이면 죽겠는데요, 정말. 그래서 구가 발음하고요. 이렇게 조금 의미 있게 재밌게 원수가 많다 이렇게 하셔서 구원, 구안, 구적 다 나쁜 뜻입니다. 한자가 상당히 쉬운데 뜻이 좀 어렵습니다. 제후 후자인데요. 제후라 하면 임금 밑에 있는 바로 관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가 뒤에 있는 한자를 조금 더 파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는 이제 기슭게다 화살시인데요. 어느 건 화살도 잘 쏘고 전장 준비를 잘하는 제후라고 외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 중에서 화살을 잘 쏘는 사람, 제후 이렇게 해서 제후, 왕후, 후작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기후후, 물후 참고로 여기다가 한일만 집어넣게 되면 이자가 되죠. 우리 날씨할 때 기후할 때 후자입니다. 없으면 사람이어서 제후고 있으면 날씨가 돼요. 종복자입니다. 종, 우리 노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딸랑딸랑 하는 그 족이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 번거로운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복자로 써서 종입니다. 번거로울 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무리복이라고도 하고 여러 뜻이 있는데 발음 역할을 하는 건 확실합니다. 흔히 이걸 보자마자 일업자가 생각나실 텐데요. 일업자는 아래가 나무목으로 끝납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돼야 일업자입니다. 틀리죠? 비슷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종복자고 이건 일업자고 뒤 아래가 좀 모양이 달라요. 노복이다, 충복이다, 공복이다 하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부른 사람 없죠. 옛날에는 조금 낮게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노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 되게 높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노복, 종복자 조심하셔서 외우십시오. 선비유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구할 수예요. 뭔가를 필요로 해서 구하는데 농경사회에서 비가 완전히 필요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모습처럼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보통 선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우리가 구하는 정말 모시고 있는 선비를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하는 유교라든지 육아라든지 유림이라든지 이럴 때 쓰죠. 선비유, 우리가 구하는 사람, 필요해서. 신선선자는요, 산에 사는 사람이 돼버렸죠. 산이 들어갔으니까. 산에 사는 사람이면 나는 자연인이다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니고, 우리 산신령 같은 도교에서 말하는 아주 도를 잘 닦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 선녀, 선악 이럴 때 쓰는데요. 신선, 도교적인 좀 말이 있습니다. 도사님으로 아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광대배자는 안일비가 발음이 좀 바뀌어서 발음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다가
안일비를 썼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광대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탤런트, 영어로, 한국어로는 배우배라고도 많이 하는데, 배우들 한번 보셔요. 뭐 어쩔 때는 악역, 어쩔 때 엄청나게 조금 여린 역, 또는 뭐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역할, 정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보통 사람이 아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우할 때 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자기가 맡은 역할에 쏙 빠져서 우리를 그 역할 그대로 몰입하게 한다는 건 천상 배우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또 동료라는 한자도 료인데요.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료예요. 근데 한자 재밌어요. 횃불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다 불화예요. 불화 2개.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한자도 작을 소가 아니니까 불화예요. 불이 3개인데 가운데 또 나릴이 꼈어요. 밝은 건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횃불입니다. 아주 밝게 하는데, 사람 중에서 나와 앞길을 밝혀가고 나를 밝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내 동료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의미로 씁니다. 동료, 관료, 강요 이런 식으로 쓰죠. 뜻이 맞는 동료, 내 어려움 알아주는 동료 한 명만 있어도 회사 버티죠. 살만하죠. 네. 오늘은 사람 인보수 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성품과 정신을 나타내는 한자는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인변이 들어가는데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서 나눠봤습니다. 사람의 성품, 정신 상태와 관련된 한자 함께 해보실까요? 저번 시간에서 사람인자 그대로 한번 외우시면 됩니다. 사람인자 모양 변형만 좀 보시면 좋겠고, 사람이 들어가면 모양 변화된 사람인변이나 인변이라고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람인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이나 다른 사람인으로 쓸 때가 있다는 거 꼭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건 거만할 거, 거만한 사람, 거만할 오, 거만하다는 한자가 있길래 같이 넣습니다. 검소할 검, 사치하는 사람, 또 반대말로 있길래 같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어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굳센 사람, 넉넉한 사람 이렇게 한번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거만할 거자인데요. 똑같이 여기에 살 거 있는 한자가 발음을 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인에다가 살 건데, 사람이 사는 곳에 따라서 겸손하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사는 형태에 따라서 거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외우면 어떨까 싶은데요. 발음 역할만 해서 딱히 해석을 막 지어낼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거에 따라서 거만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거만이 뭐냐,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 좀 사는 것들이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는 거주지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또 못 사는 곳에 사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 많죠. 네, 거만합니다. 사람 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니,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거만할 오자인데요. 재밌어요. 뒤에 있는 한자가 오 발음인데 놀 오자예요. 놀 오. 그러니까 오죠. 노는데 아주 거만하게 놉니다. 어떻게 노냐? 이 놀오자 잘 보세요. 이 흑토가 원래는 날출이었대요. 나가 놀아요. 근데 뒷부분 이 2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방자예요? 놀 방자죠. 풀어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줘요. 나가라, 풀어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밖에 가서 놀아라. 그래서 노는데 아주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규칙도 없고. 그런 사람들 거만합니다. 오만하다, 오기가 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오기라고 하죠. 고집, 오기 이런 그런 것도 이렇게 거만한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자예요. 검소할 검자인데요. 검이 됐다는 거, 첨이 검되는 거, 이건 살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 들어가면 검 아니면 험이죠. 네, 조심하시고요. 사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 첨입니다. 다가 모두라는 뜻입니다. 물건이 바닥이 보일 때까지 다 쓰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말 검소한 사람.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요, 사치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보다 더 검소하다고 합니다.
뭐 주식의 부자였던 워런 버핏도 지금도 자기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하나로 점심을 때운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검소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다 쓸 때까지 끝까지 쓰고 치약도 잘 쓰고 뭐 생필품 쓸 때도 아껴 쓰고 옷도 그렇게 자주 사지 않고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소, 검약, 근검 이렇게요. 사치할 치자인데요. 완전히 한자에서 비유가 확 됩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마늘다 들어갔습니다. 발음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뜻과 뜻이 만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씁니다. 많이 쓰면 뭐 한 겁니까? 사치한 겁니다. 그래서 사치. 자기가 없는 것만큼 쓰기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치라고 합니다. 내가 1,000,000원을 벌면 1,000,000원 안에서 써야 되는데 2,000,000원을 씁니다. 사치입니다. 자기가 번만큼 쓰는 겁니다. 많이 쓰면 사치입니다. 사자도요, 잘 보시면 큰 대자가 들어갑니다. 사자의 사자거든요. 사람 자자 아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게 씁니다. 통 크게. 자기가 100만원 버는데 500만원 씁니다. 그러면 사치예요. 어지린자, 공자 때문에 정말 많이 외우시는 한자인데 두이자가 두 사람입니다. 자,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2명 이상만 모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예의 바른 사람이 더 좋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행동도 예의 바르게 하고 친해졌지만 더 예의 바르게 공경해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받는 느낌까지 듭니다. 자, 공자는 그걸 아셨나 봅니다. 사람 2명 이상 모인 곳, 나 혼자 있을 때도 예의 바르게 해야 되지만 사람이 2명 이상 모였다 그러면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을 어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구절들이 있는데 참 좋아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예쁜 건 예의 바를 때 예쁩니다. 서로 높임말 해주고 아껴주고 공경해주고 처음과 끝처럼 변하지 않으려고 계속 지켜주려고 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어질다라는 말 2사람 이상 모여서 지키는 예의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인자하다, 이는 인자무적 할 때 쓰는 인자입니다. 참 많이 보는 한자고 좀 간단한 한자인데 철학적이죠. 아름다울 갈자는 뒤에가 서옥규라고 해서 옥이에요. 옥이 아주 예쁜 옥 모양을 그렸는데요. 옥이 예뻐요. 그런 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옛날처럼 관직이 높아서 관직명을 써는 호패같이 마패같이 갖고 다녔기 때문에 관직에 높은 관직명을 갖고 마패처럼 귀한 보물처럼 갖고 있는 옥입니다. 그래서 옥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가짜로 발합니다. 뜻과 뜻이 만나서 발음 역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서옥, 예쁜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름다울 간데요. 아름다운 약속은 결혼이고요. 가작이라고 하는 건 잘된 작품, 아름다운 작품을 뜻할 때 아주 좋을 때만 씁니다. 이름자에도 많이 씁니다. 가짜 들어간 사람들. 굳셀건자 한번 볼까요? 뒤에가 세울건입니다. 아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힘이 쫙 들어가는 사람 보이죠? 아주 막 희망탱이 하다 덮고 허리도 굽고 이러면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힘 싹 들어가고 밝은 미소 지으면서 말에도 힘이 있고 막 이런 사람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 굳건하게 허리가 쫙 펴져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자입니다. 그래서 건강, 건전, 건장, 보건 보기만 해도 정말 그냥 씩씩함이 묻어나죠? 자, 그 다음 넉넉할 우자가 마지막 한자인데요. 사람인에다가 근심 우자입니다. 걱정한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걱정을 들어줍니다. 어머나 마음이 정말 넉넉합니다. 넉넉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넉넉하다 해서 뛰어나다는 뜻까지 됩니다. 넉넉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해서 우수하다, 우대하다, 우승하다, 우월하다. 뛰어나다인데요. 앞 시간에 배웠던 배우 할 때도 이 한자를 씁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러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좀 해석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남의 근심을 들어주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마음이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넉넉할 우자까지 오늘 사람과 관련된 한자였습니다. 붓으로 공부하는 법 3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들어간 한자들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행위와 활동과 관련된 한자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저랑 사람인 한자, 사람인이 들어간 부스 한자 다 외워보시죠. 오늘은 사람의 행위, 활동,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고 활동이 많습니까? 한자도 그래서 많습니다. 오늘 한번 어떤 자 배우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낄게, 바랄기, 명령할령, 우러르랑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죠. 어디 끼고, 바라고, 명령하고, 우러르고, 엎드리고, 모시고, 의지하고, 펴고 정말 한자 많습니다. 한 16살 정도 할게요. 자, 벼슬할사, 줄부, 대신할 때 막기린, 7벌, 실휴, 같을사, 낮을자. 사람이 들어가고 아래 두 사람, 두 획을 넣어서 두 개가 끼어 있네. 이 사람 사이에 사람이 껴있는 것처럼 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사람들 2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낍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끼어있는 사람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끼다도 있고요. 갑옷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입, 소개, 중개, 개갑, 개각 이런 뜻도 있고, 투구라는 뜻으로 갑옷과 투구에서 개주 이렇게 쓰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끼일 개자 한번 알아두십시오. 자, 발할 기자 어렵습니다. 높은 급수에 나오는데요. 이거 그칠지 발이 정지하고 있는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하고 있는 발이에요. 2개 딱 그려볼까요? 이렇게 발 2개 정지하고 있는 발을 뜻하는 말인데 이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어서 내가 뭔가 높이 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정지하는 발로 이렇게 까치발 하면서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해보려는 기대, 기업, 기회, 뭔가 해보다, 바래보다 영어로 말하면 호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령할 영자인데요. 명령할 영자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이재금을 쓴 다음에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2가지가 다 같은 모양인데 이자로 제일 많이 쓰죠. 명령하다인데 보통은 또 하여금령이라고도 하죠. 누구로 하여금 이렇게 부사형어로 쓸 때도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 저는 명령으로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가 합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랫부분은 병부절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뜻하거든요. 자, 모여라 했더니 무릎을 꿇고 신하들이 모입니다. 그럼 누가 말을 합니까? 그렇죠. 임금님이 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다, 그 명령하는 사람은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두머리가 들어가는 우두머리 용어를 보면 영부인, 영애는 딸이고요. 영식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금령이라고 많이 알지만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명령하다가 맞습니다. 모아놓고 무릎 꿇혀놓고 네. 우러러 랑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우러러 보는데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신앙하면 신자를 귀신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우러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추앙하다. 한참 드라마에서 추앙하다, 사랑하다의 더 높임말로 좀 활용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추앙하다가 있고 앙모하다 다 뭔가 우러르면서 존경하면서 이렇게 조금 사랑보다 약간 신적으로 보는 그런 걸 뜻할 때 우러르 앙자를 씁니다. 나앙자 들어가면 앙, 영 이런 발음 합니다. 여기선 사람인 들어가서 제가 가져왔어요. 개견자인데요. 개가 누구 옆에 엎드려 있습니까? 그렇죠. 주인 옆에, 사람 옆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리다는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복병이다, 엎어져서 이렇게 하는 병사형, 굴복하다, 항복하다. 항복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자가 쉽지만 좀 쓰임도 많고요. 복 발음이 한다는 거, 견 발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뜻과 뜻이 맞는 한자니까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모실시는 절사, 관청시, 훈음이 2개입니다. 아마 여기 시 발음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시라고. 자, 관청에서 사람들을 모십니다. 민간인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모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높은 사람 옆에서 모시는 시녀라든지 내시라든지 또 의사라든지 시의라고 하죠. 그래서 모시고 있다로 보시는데 이 자가 좀 비싼 자를 보시면 이렇게 2개 쓰면 무슨 자가 됩니까? 진짜 비싸죠? 기다릴 때가 됩니다. 이거는 기다릴 때가 되고요. 사람인을 쓰면 모실시가 됩니다. 자, 의지할 의자 한번 볼까요?
오드예요. 사람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요. 더우면 옷 벗어야 됩니다. 체온 조절이 이 옷에 대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다. 사람들이 옷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존하다, 의지, 의탁, 의거, 의뢰 이런 식으로 의지할 의자를 활용을 하죠. 사람이 옷을 의지하다. 쉽죠? 이건. 펼신을 보시면 신 발음이 그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펼신 저것도 펼신인데 누가 펼쳐졌다 사람이 쭉 기지개를 폈다 해서 신축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신축 많이 펼쳤다는 뜻이고요. 굴신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쭉 기지개 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벼슬아사 이것도 너무 쉽죠. 획순이 사 발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사람이 어떤 벼슬 일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선비가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선비하고 옛날 선비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선비는 지금에 좀 비유하면 박사? 이 정도 교수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하다 출사하다 치사하다 치사가 치사해 이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괜찮습니다. 사양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자, 줄붙자. 여기에 보시면 마디촌자는 사람의 손을 상징하는데요. 사람의 손 중에서 손마디, 조그마한 손입니다. 한 마디 정도. 손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손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는 걸로 생각하셔야 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물건을 교부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기예요. 뭔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부탁하다 이럴 때도 쓰고요. 그래서 마디초를 여기서 손으로 해석하는 게 좋구나. 이거 포인트입니다. 대신할 때 너무 쉽죠. 그런데 대신할 때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대신할 때가 있고 시대대가 있고 대대가 있다. 근데 대표음으로 우리가 대신할 때라고 외우지만 쓰임새는 시대대나 대대도 정말 많이 씁니다. 일단 주사리기라는 게 뭐냐면 화살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 놓은 겁니다. 화살을 쐈어요. 이게 화살이고 줄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줄이. 그래서 쏘고 다시 가져오고 쏘고 다시 가져오고 사람 대신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주스로 가지 않고 줄로 매달아서 가져오는 걸 뜻하는데요. 대신 뭔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안, 대가, 대리, 대양이 있고 시대대로 가면 이렇게 현대, 세대 이런 말로 시대로 쓰고요. 대대라고 하는 거 아시죠? 대대로 자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대손 이럴 때 쓰는 대대입니다. 가게 개통을 뜻할 때도 쓰는 한자인데요. 훈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약간 좀 변해야 되니까 음은 다 되지만 대신이냐 시대냐 대대냐 이렇게 한번 외우시고 너무 많으니까 대표 훈음으로 우리가 대신할 때를 외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대신 주사리 가서 싸웁니다. 간단하지만 해석이 좀 많죠. 맡길 임자 보면 이건 좀 쉽죠. 이거는 뭔가 짊어질 임자가 짊어졌습니다. 이 말을 약간 나한테 맡겨졌습니다. 회장직을 맡았다, 총무직을 맡았다, 책임이 있다, 임무를 받았다, 임기다, 임명이다, 방임이다, 취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책임지고 맡은 일들을 쓸 때 할 때 씁니다. 임발음을 잘 아셔야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것만 발음만. 칠벌자는 아까 방금 배웠던 주사리 가서 하는 대신할 대에다가 뭐만 붙였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붙였는데요. 뒤에 있는 게 한자입니다. 칼이 달린 창인데요.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적군을 치고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가 뭐 토벌, 정벌 뭐 이렇게 쓰고요. 나무를 베면 벌목. 풀을 베면 벌초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전쟁용어로 쓰죠. 무기 들어갔으니까 대신할 때하고 구분을 좀 하시고요. 실휴 정말 쉽죠? 나무 밑에서 여름에 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학창 시절에 중학교에 운동장 앞쪽에 바위가 크고 정자 느티나무가 있는 여름 교실이 있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여름 교실이라고 했던 교실인데요.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국어 시간에 시도 읽고 냇물 소리도 듣고 자연 환경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시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 밑이 그렇게 시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추억이 좋았던 그런 중학교 장면 하면 그 장면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문학 소녀였기 때문에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인에다가 나무목,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쉽니다. 그래서 휴가, 휴식, 휴전, 휴양, 휴직, 휴학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자, 같을사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써있자는 많이 아시는데 사가 나와서 흔히 영어 같은데 한자어인 사입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같아 보이는데 아니네. 그러나
아니네요. 그러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는데 써 이자가 그렇게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대 보이는데 아니네 라고 쓰는데 먼저 써이 해석이 좀 돼야 됩니다.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뒤에 사람인변을 빼면 이 부분 자체가 옛날 쟁기날 있죠. 쟁기. 뭐 소가 가지고 있는 삽 모양 있잖아요. 삽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 그래서 이 쟁기 모양을 사람이 사용하다 해서 써이는 사용하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쟁기를 사용했다. 썼다. 사람이 그렇게 비슷한 것들을 같이 뭐 어떤 모양이 같은 무기를 또는 농기구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 같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네. 이렇게요. 써이는 사용하다고 같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사하다, 흡사하다 한번 보시고요. 낮을 저는요, 뒤에 있는 한자가 나무 뿌리 모양을 뜻하는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 발음을 해서 사람이 신분이 나무 뿌리처럼 아래쪽에 있습니다. 낮다라는 뜻이어서 적과 저속, 저온, 저질, 고저, 최저 이렇게 다 낮다, 낮다, 낮다. 나무 뿌리처럼 아래쪽이던데 한일 꼭 빼먹지 말고 쓰셔야 됩니다. 성씨씨는 나무 뿌리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처럼 사람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씨라고 붙는 거죠. 사람인이 들어간 부스로 공부하는 법, 사람인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만 하고, 뭐 정말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도 3부하고 비슷하게 사람의 행위와 활동, 그런 한자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들어가는 부스들, 사람인이 들어간 한자들 한번 오늘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사람의 행위와 활동이 들어간 한자들 오늘도 16자 정도 배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무를 주, 도울 자, 도울 우, 지을 자 정말 사람이 하는 행위죠. 불일사, 이바지할 공, 업신여길모, 침노할 침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편할 편, 멜게, 절박할 촉, 재촉할 촉이라고도 하고요. 지킬보 이런 한자 있습니다. 믿을 신, 넘어질 도, 본뜰빵, 빌릴 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무를 주 항상 뒤에 있는 한자들이 발음을 주고 앞에 있는 사람이는 어떤 사람의 행위냐 행동이냐 뭐 활동이냐 정신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사람의 행위잖아요.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서 삽니다. 머무를 주라고도 하지만 솔직히 살 주라고 많이 외우시죠. 그래서 주인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살고 계셔 이렇게 해서 주거 주소, 주택, 안주, 이주 이렇게 산다라고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울자 보실까요? 왼좌가 좌 발음을 하는데 어디서 도와줍니까? 왼편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도울 수 있겠죠? 조폭들 보시면 두목이 있고 왼팔이냐 오른팔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보통은 오른팔을 높다고 표현하는데 한자에서는 왼쪽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도와준다. 보좌진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보좌는 한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정답 처리됩니다. 도울보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도울 우자인데요. 이제 오른편에서 도와줍니다. 천우신조 들어보셨나요? 하늘이 돕고 신이 돕고 와 이렇게 되면 실패할 일 없고 힘든 일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늘이 감동하여 도와줄 때 많이 씁니다. 천우신조 했다. 어떤 아이가 뭐 바로 엎드려서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가지에 걸려서 안 죽고 살았다. 천우신조죠. 정말 천우신조죠.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런 천우신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씁니다. 자, 지을 짝자 보시면 잠깐 동안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을 짝. 중국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 많은데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살짝 글을 썼는데 아주 무지갯볕 액자를 썼던 걸 구경하는데 아주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흰판에 물감을 몇 번 하더니 나비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뱀이 되고 용이 되고 와 대단하다. 근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품이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잠깐 시간에 작품 나왔다. 작가, 작곡, 작업, 작품, 걸작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일사자인데요. 불이다라는 말을 말고 여러분도 하여금이라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로 하여금 부려먹어요?
하여금사 누구를 부리다예요. 부리다. 종처럼 내 거를 시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시킬사라고도 합니다. 부릴사, 하여금사, 시킬사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신사도 되고 가령사도 됩니다. 정말 쓰임이 많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봤고요. 뒤에 누구를 부려요? 네,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벼슬아치. 벼슬아치를 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러면 벼슬아치에서 한일이 빠지면 뭐예요? 그렇죠. 이건 또 역사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관리하는 벼슬아치라고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려요. 임금이 또 시켜요. 그런 신하, 사신, 밀사, 특사. 가령할 때 설사 이런 말 쓰죠. 옛날 사람 쓰고요. 요즘 사람 이런 말 안 써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겠죠. 사역하다, 노사하다 이렇게 씁니다. 노사관계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부리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리다, 하여금사, 사신사, 가령사 좀 뜻이 많다는 거. 벼슬아칠이나 역사사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바지할 공자는 뒤에 있는 공자 발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바지가 뭐예요? 있는 힘껏 내가 떠받들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바지할 공, 있는 힘껏 다 모시겠습니다. 떠받들겠습니다. 이바지할 공자인데요. 단어도 공급, 곡물, 공양, 제공. 힘껏 할 수 있는 만큼 드리겠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업신여길 모자인데요.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 어미모자가 아닌 매양매인데 아마 어미모만 갖다 발음을 쓴 것 같습니다. 매번 어떤 사람이 누구를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쌈할 때요. 제일 열받은 게 뭐냐면 엄마 욕할 때입니다. 부모 욕할 때. 나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부모를 갖고 건들면 사람이 일명 돌죠. 연예인들도 악플 견딜만 하는데 부모나 가족을 들먹이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양 나를 업신여긴다인데 어머니 모자가 좀 발음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를 업신여긴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모욕적이다, 수모를 당하다, 모멸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모자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자는 어떻게 쓰죠? 네, 물쓰 씁니다. 상당히 좀 비슷해서 한번 딱 해드리고 갑니다. 바다 해죠. 나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매화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하십시오. 침례할침을 보시면 사람인에다가 침 발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침범하다로 보시면 되고 침공, 침략, 침범, 침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에 거 외우셔야 됩니다. 침노할 때 가만히 옵니까? 아니죠. 이 부분 한자가 손이잖아요. 이걸 또 변하면 이자니까 얘도 손이에요. 손에 뭐 들고 오는 거예요. 무기. 자, 편할 편자 보시면 이름이 편하다, 똥오줌이다 두 가지를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 불편하고 그걸 다 해결하면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똥오줌 면이 먼저예요. 똥과 오줌을 쌌더니 몸이 편해졌네. 근데 조금 이걸 앞에 내세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표이름이 편할 편이 됐죠. 다시갱,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 진짜로 소변과 똥 오줌 싸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편안하다, 편리하다, 편히, 간편, 변기, 소변, 변소, 변비 이런 말 할 때 씁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변비? 숨길비예요. 똥 오줌이 숨어져 있는 거. 자, 멜게자 보면 뒤에 있는 한자가 실로 뭔가 계속 매달아 놓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매여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관계죠. 관시라고 하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거나 사람과 사물이 둘이상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모든 일들이 머리가 아프죠. 잘 지내면 좋은데. 그래서 관계라는 표현. 결혼이 정말 관계 맺기에 최고조 아닙니까? 모든 식구가 얽히게 돼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매인데 뭘 이어매요? 사람을 이어매서 보통 멜게보다는 관계기를 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절박할 촉인데 원래는 재촉할 촉이라고도 많이 훈음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촉하다 할 때 촉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발이 막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걸음걸이가 느립니까? 빠릅니까? 저 빠를까요? 느릴까요? 저 말 빠르듯이 발이 빠릅니다. 행동도 빠르고요. 성질도 빠르고요. 고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속도감이 있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절박하다라는 표현, 발걸음이 빠른 사람, 그래서 촉박하다, 독촉하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좀 느릿느릿, 조금 나이 들면 느릿느릿해지겠죠. 자, 지킬부 보시면 뒤에가 어리석을 맺자인데요. 이 한자 되게 특이한 한자입니다. 치매할 때 쓰는 맺자입니다. 치매 걸린 우리 부모님을 내가 옆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지켜줘야죠. 그래서 보호하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보수, 보육, 보장, 보증, 담보 이런 말 할 때 씁니다. 발음이 없습니다. 매 발음이 그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고요. 많이 나오고요. 뒤에가 치매라는 한자라는 어리석을 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믿을신 너무 쉽죠? 사람의 말이라는 것 내뱉으면 그렇게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믿음이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을 신인데 우리가 편지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편지라는 뜻이 서신, 화신 이럴 때 쓰는 소식이라는 뜻이 같습니다. 믿고 보는 소식입니다. 넘어질 또는 뒤에 있는 한자가 발음 줘서 좀 편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땅바닥에 닿습니다. 그럼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졸도하다, 도치, 도산, 전도 뭔가 뒤집어졌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넘어진 거예요. 땅바닥으로. 본뜰방에서 뒤에 있는 한자는 놓아준다라는 한자고요. 앞에는 사람인데 사람을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자기가 조금 닮아야 되는 사람을 픽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본뜨다, 따라하답니다. 대표적인 단어는 모방입니다. 저는 모방이라는 단어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하지 않기 때문에 모방은 창작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을 상당히 좀 마음에 두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따라서 모방하다가 내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것을 본뜨는 것을 모방이라고 합니다. 빌린 차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옛날에 빌렸습니다. 옛날에 빌렸는데 잃어버릴까봐, 기억에서 잊힐까봐 내가 뭐 해야 해요? 차용증을 씁니다. 이름을 빌립니다. 임차인입니다. 차관입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 쓰는데요. 옛날에 하는 행위를 기록하는 거 할 때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하고 관계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불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거 모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